딥페이크 텔레그램 문제 참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어제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텔레그램 성범죄 채널의 발단이었던 이나대 사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역시 경찰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추적해서 검거를 했다고 보도가 났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찰에 신고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3개월 만에 수사가 중단되었죠.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수사가 어렵다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경찰도 어려운 수사를 피해자가 해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본사 강제 수사한 적 있으십니까? 텔레그램을 상대로 강제 수사한 적은 없습니다. 네, 3년 전에 서울대생 딥페이크 사건 시작 당시에도 이렇게 좀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21년부터 4곳의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런데 번번이 수사가 중단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그때도 피의자를 찾기 힘들다 이런 이유였는데 답답한 피해자들이 직접 범죄 혐의점을 모아서 경찰서를 찾아도 또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법원으로 갔었는데요. 수사 좀 해달라고. 경찰과의 법정 싸움 끝에 얻어낸 재수사.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법원에서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실제로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가 혐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경찰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수사를 해서 실제 진범을 구속을 했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진범 잘 잡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의 그 안타까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다르지 않은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인천 소재의 한 고등학교 딥페이크 피해자가 신고도 하고 수사 의뢰도 했는데 남동경찰서는 진정서로 접수되고 계양경찰서는 접수조차도 안 됐다라고 보도가 났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옛날 트위터 X라고 하는 곳에 공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회신 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몇 개월 이상 걸린다. 이런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결국 이 사건도 피해자가 직접 스스로 증거를 찾아내고 경찰은 그제서야 정식으로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다른 현실 범죄에서도 이렇게 대처합니까? 그 딥페이크 수사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되는 그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데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텔레그램 아니면 X입니다. 이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사에 네.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인천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사안을 좀 확인 중에 있는데 만약에 경찰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그 수사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이트 들어보셨어요, 청장님? 여기가 불법 촬영하고 딥페이크의 온상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목욕 장면을 촬영해서 올리거나 교사가 학생들의 단체 사진을 올려두는데 그 올려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채널 내에서 딥페이크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유저들이 그 제보라는 카테고리에 업로드된 그런 일반인 사진들을 골라요. 이걸 간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작성을 해서 완료 카테고리에 올린다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에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장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경찰은 이것 역시 해외 서버에 위치해 있다 이런 점으로 운영자가 유저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런 이유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 또 수사를 종결시켰다고 해요. 소라넷 사건 아시죠, 청장님? 네. 소라넷 또 서버가 해외에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온라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이라고 범인을 못 잡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게 수사받으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찾아와서 잡아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그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복궁 담벼락 낙서 주범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결국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수사에 좀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저희들이 잡을 수 있다는 좋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경찰 전체 모두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아까 뭐 접수를 제대로 안 받고 진정서로 받는다든지 그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 성범죄 수사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환영하는 것은 딱 한 사람들, 한 그룹뿐입니다. 범죄자들.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야 경찰들아 내가 잡히겠냐라고 조롱까지 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찰청장님처럼 훌륭한 경찰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법자, 범죄자 잡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공조 시간이 길어진다, 뭐 힘들다, 말씀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도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고 싶으시죠?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전 국민이 복면을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회를 안 만들고 싶으시죠? 이건 확실하게 근절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그 8월 말부터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을 시작을 했고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겁니다. 좋습니다. 경찰 지휘부에서 청장님 말씀처럼 이 상황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